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변량 분포 단원에서 두 개의 확률 변수 개념, 조건부 분포, 기대값 개념, 상관계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확률 변수 개념에서는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 C에 오직 하나의 수에 대한 순서상, 이때의 순서상은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Y에 대한 순서상으로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값을 스몰 x, 확률 변수 Y에 대한 함수값을 스몰 y라고 했을 때 이 순서상을 랜덤 벡터, 확률 벡터라고 하고 스몰 x, 스몰 y인 함수값들의 모임을 확률 벡터의 지역, 확률 벡터의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확률 벡터의 지역, 공간의 부분집합 A에 대한 확률을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데 이 확률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누적 분포 함수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자, 누적 분포 함수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자, 누적 분포 함수 개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값 스몰 x 이하인 집합과 확률 변수 y에 대한 함수값 스몰 y 이하인 집합과의 공통 집합에 대한 확률. 그럼 누적 분포 함수 개념이 이용이 되죠. 이때의 확률 벡터에 대한 이 누적 분포 함수를 결합 누적 분포 함수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조인트라는 용어만 추가했죠. 확률 벡터에 대한 함수를 조인트, 결합이라는 용어를 추가한다. 그리고 이 표기가 다소 복잡하므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냅니다.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함수는 조인트라는 용어를 추가하는구나. 그리고 누적 분포 함수의 개념을 이용한다는 거. 자, 그러면 확률 벡터가 유한집합이거나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이룬다면은 바로 이산확률 벡터가 되겠죠. 그럼 이 이산확률 벡터에 대한 순서상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는 이산한 확률 변수일 수밖에 없죠. 이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함수를 결합이라는 용어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함수를 결합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노테이션 그대로 확장할 겁니다. 그럼 이 결합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겠습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값 스몰 x 이면서 확률 변수 y에 대한 함수값 y인 확률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산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질량 함수. 그러면 확률에 대한 공리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음이 아니어야 되고 확률 벡터의 범위에서의 이 계산되는 값이 1이어야 되겠죠. 이산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함수인 결합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 벡터가 평면일 때, 평면이면 바로 연속 확률 벡터이겠죠. 그럼 이 각각의 순서상에 대한 확률 변수들은 실수의 구간일 거 아니에요. 연속 확률 변수일 겁니다. 그러면 연속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함수인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될지. 그러면 리뷰해야 될 개념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떤 개념이 먼저 선행이 됐었나요? 바로 누적 분포 함수의 개념이 선행이 됐었죠. 이 연속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도함수,
연속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도함수인 피적분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연속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 또한 연속 누적 분포 함수 개념을 이용하겠죠. 조금 이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함수인 결합 확률 질량 함수의 데피니션.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동전을 3번 던질 거예요. 이 3번 던졌을 때 두 번째까지의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3번 모두 던졌을 때의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y.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에 대한 순서상 이산 확률 벡터가 되겠죠. 그럼 이 이산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질량 함수 어떻게 나타날지.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0, 확률 변수 y가 0일 때의 확률은 세 번 모두 던졌을 때 앞면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잖아요. 딱 이 한 가지죠. 그래서 8분의 1이 된다는 걸 바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 변수 x는 0인데 확률 변수 y는 1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는 앞면이 나타나지 않고 3번 모두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이 경우죠. 이 경우도 딱 한 가지밖에 없죠.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 변수 x가 1이고 확률 변수 y가 1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 던졌을 때는 앞면이 하나고 세 번째까지 던졌을 때도 앞면이 하나야 되니까 세 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자, 이 경우는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8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몇 가지가 더 주어져야 되겠어요? 하나의 동전을 3번 던지니까 총 8가지 경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가지만 더 주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확률 벡터에 대한 이산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질량 함수가 계산이 됩니까? 이 결합 확률 질량 함수를 표로 나타낼 수 있죠. 이 표를 결합 확률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정리되셨습니까? 이미 설명드렸죠? 확률 벡터가 평면일 때, 확률 벡터가 평면이면은 연속 확률 벡터로서 각각의 확률 변수 x들이 실수의 구간일 겁니다. 즉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이 연속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연속 누적 분포 함수 개념을 이용한다는 것. 자, 이 연속 누적 분포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연속이기 때문에 인테그랄로 정의하겠죠. 이때 이 피적분 함수가 음이 아니고, 그리고 연속 확률 벡터의 범위에서의 인테그랄이 1이 될 때 이 연속 누적 분포 함수의 도함수인 피적분 함수를 결합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단일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함수 정의를 평면으로 확장한 거죠. 중적분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확률 및 통계 과목에서 다변형 분포
개념이 학부과정에서의 확률 및 통계 과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변량 분포 개념을 제외하면 중등교육과정에서 확률 및 통계 과목에서 배웠던 개념과 차이가 없죠. 바로 학부과정과 중등교육과정에서의 확률 및 통계 과목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다변량 분포 개념이 되겠습니다. 단일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과 성질들을 벡터로 확장하면 되는 거죠. 자, 이그젬플로는 연속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에 대한 0에서 4분의 3까지, 확률 변수 y에 대한 3분의 1에서 2까지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바로 결합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중적분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확률 변수 y에 대한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예요. 근데 이 지금 2까지입니다. 그럼 1에서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0이니까. 그래서 3분의 1에서부터 1까지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라지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8분의 3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뭐를 정의하려고 하느냐? 확률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 함수, 즉 결합 확률 질량 함수, 결합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주로 사용되는 게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함수로부터 단일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 이 개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함수로부터 단일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제가 지금 확률 함수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확률 질량 함수나 확률 밀도 함수에서 동일한 성질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산적일 때는 시그마로, 연속일 때는 인테그랄로,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앞에서 사용했던 이그젬플인데 하나의 동질을 3번 던졌을 때 두 번째까지의 앞면의 개수인 확률 변수 x, 3번 모두 던졌을 때의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y, 그래서 결합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었죠. 자, 여기서 단일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단일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는 확률 변수 y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 정의를 한다는 거. 단일 확률 변수 y에 대한 확률 함수는 확률 변수 x의 범위에서 정의를 한다는 거. 자, 흥미롭게도 이 정의된 함수값들을 계산을 하면은 주어진 결합 확률 분포의 가장자리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 그러면 x가 0일 때 y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걸 다 값을 더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표현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값이 1일 때 이걸 다 더하겠죠?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값이 2일 때 이 값들을 다 더하겠죠? 이 값이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마찬가지 단일 확률 변수 y에 대한 이 함수 요 밑에 다 나타날 겁니다.
확률 벡터에 대한, 이산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에서 단일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 값들이 결합 확률 분포의 가장자리에 나타난다고 해서 이 함수에 대한 이름을 주변 확률 질량 함수, 머지널이라는 용어를 추가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단일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주변 확률 함수라고 한다. 이산적일 때는 시그마 합으로, 연속적일 때는 인테그랄, 적분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 정리를 하자면은 이산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단일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를 주변 질량 함수, 확률 변수 y의 범위에서 계산을 하죠. 단일 확률 변수 y에 대한 확률 변수를 y에 대한 주변 확률 질량 함수. 자, 이것은 확률 변수 x의 범위에서 디파인을 한다. 이번에는 연속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주변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연속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 변수 x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변수 y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는 방금 전에 이산 확률 벡터에 대한 주변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하는 것과 유사하죠. 이산인 경우에는 덧셈인 시그마로, 연속인 경우에는 적분인 인테그랄로 계산한다는 것, 그 차이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변수 y에 대한 범위에 대한 적분을 하겠죠. 확률 변수 y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범위에서 적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각각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이 이산인 경우와 유사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념은 조건부 분포 기대값입니다.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함수, 이산인 경우는 결합 확률 질량 함수, 연속인 경우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 동일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결합 확률 함수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 여기서 말하는 확률 함수는 주변 확률 함수를 말하겠죠. 이 주변 확률 함수가 양수일 때 다음과 같이 확률을 정의할 겁니다. 분모가 x에 대한 주변 확률 함수고 분자가 x, y에 대한 결합 확률 함수죠. 익숙하죠? 바로 확률 변수 x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 변수 y에 대한 조건부 확률. 노테이션은 이와 같이 하고, 자, 이것을 확률 변수 x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 변수 y에 대한 조건부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일 때는 연속 확률 벡터에 대해서는 확률 변수 x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 변수 y에 대한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 또한 유사하게 정의가 되겠죠. 자, 이 조건부 확률 함수를 이용하면은 조건부 기대값, 조건부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그젬플로 연속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률 변수 y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범위, 확률 변수 x의 범위는 0부터 y까지로 주어지겠죠? 자, 그러면 0부터 y까지에 대한 적분. 따라서 확률 변수 y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는 2y로 주어지겠습니다. 확률 변수 y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 변수 x에 대한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 그럼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변수 y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y분의 1로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언급한 조건부 기대값이라든지 조건부 분산, 조건부 기대값, 조건부 분산 바로 계산이 됩니까? 자, 조건부 기대값은 조건부 확률 함수에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값을 곱한 거에 대한 이산인 경우에는 시그마 합, 연속인 경우에는 적분 인테그랄. 지금 연속 확률 벡터이니까 적분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조건부 기대값은 계산을 하면은 2분의 y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부 분산은 먼저 분산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할 수 있겠죠. 확률 변수에서 이 확률 변수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에 대한 차에 대한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테그랄로 계산을 하면은 주어진 결과가 12분의 y제곱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가요? 자, 그러면 분산을 기대값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죠. 자, 그럼 기대값 연산자를 이용한 결과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 그럼 x제곱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에 대해서 조건부 기대값의 제곱을 뺀 게 바로 조건부 분산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조건부 분산은 x제곱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에서 조건부 기대값에 대한 제곱을 빼면 되죠. 그럼 같은 결과가 얻어집니까?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함수를 이용한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계산 결과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 변수 y가 4분의 3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럴 때 확률 변수 x가 0과 2분의 1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조건부 확률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조건부 확률 함수 앞에서 구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확률 함수 앞에서 계산해 놨으니까 따라서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변수 x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변수 y의 범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따라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이럴 때 확률 변수 x가 0과 2분의 1 확률. 위에 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위에 거에서는 조건부 확률이었지만, 자, 이번에는
확률 변수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인 주변 확률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주변 확률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4분의 3으로 주어지겠습니다.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함수로부터 주변 확률 함수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주변 확률 함수를 이용하면은 조건부 확률 함수까지, 조건부 확률 함수로부터 조건부 기대값, 조건부 분산 혹은 뭐 조건부 확률까지 계산하는 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개념은 상관계수입니다. 확률 벡터에 대한 성질들을 살펴보니까 이산형 확률 벡터 혹은 연속형 확률 벡터, 차이는 이산일 때는 계산을 할 때 합을 한다는 거, 연속일 때는 적분을 한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동일한 성질을 가지므로 연속 확률 벡터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그럼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마찬가지 확률 변수 y에 대한 기대값, 확률 변수 y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 이것으로부터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확률 변수 y에 대한 분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기대값 연산자의 선형성을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은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느닷없이 이 기대값을 왜 계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지만 분산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미 언급을 했었는데,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주어질 거예요.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 자, 그럼 이 분산이 어떻게 계산이 되더라? 선형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기대값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a제곱에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b제곱에 확률 변수 y에 대한 분산, 그리고 뭐가 계산이 되냐면, 추가가 되냐면은 이 값이 추가가 되죠. 혹시 기억이 나시려는지.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을 계산할 때, 즉 기대값을 계산할 때 분산은 선형 성질을 가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차후에 설명하겠다고 언급을 했었어요. 자, 그럼 이 분산에 대해서,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 값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값에 대한 계산을, 이 값에 대한 기대값으로 계산하면은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느닷없이 이 기대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분산의 선형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 계산할 때 이 양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코베리언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코베리언스하고 정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만약 x하고 y가 같으면 바로 분산이죠. 이 공분산을 x에 대한 표준편차, y에 대한 표준편차 0이 아닐 때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눈 값을 확률 벡터에 대한 공분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연속일 때 설명드린 거예요. 이 개념은 이산일 때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 명확할 내용은 첫 번째로
공분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 x하고 y가 같으면 바로 분산이죠. 그리고 공분산을 이용하면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곱에 대한 기대값을 다음과 같이 또 계산할 수 있다.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을 계산하려면 기대값을 계산하는데 이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즉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치가 않아요. 특히 분산 계산할 때. 왜냐? x 곱하기 y에 대한 확률 변수의 x 곱하기 y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하는데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의 곱에다가 반드시 어떤 양이 더해진다? 공분산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정의를 하느냐? 우리가 사건에 대한 독립이라는 것은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디파인을 했었냐면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이 A에 대한 확률과 B에 대한 확률의 곱과 같을 때 사건 A와 사건 B는 독립이라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두 사건이 서로 쏠 때, 즉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를 배반 사건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배반 사건은 어떻게 또 디파인할 수 있냐면은 이게 0일 때 배반 사건이죠. 자, 이번에는 뭘 정의하려고 하느냐? 확률 변수에 대한 독립성이에요. 확률 변수 x와 y, 즉 확률 벡터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함수가, 결합 확률 함수라고 언급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산인 경우와 연속인 경우 동일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결합 확률 밀도 함수, 결합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확률 벡터에 대한 독립성은 결합 확률 함수가 주변 확률 함수의 곱과 같을 때, 이럴 때 확률 변수를 독립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독립이 아닐 때는 종속이라고 하겠죠. 확률 변수에 대한 독립성은 확률 함수를 이용해서 디파인한다. 리마크할 내용은 확률 벡터가 독립이면, 즉 결합 확률 함수와 주변 확률 함수의 곱이 같으면, 그러면 코베리언스의 데피니션으로부터 0인 게 바로 보여지죠. 그러면 xy에 대한 기대값은 x의 기대값과 y의 기대값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코베리언스가 0이다. 즉, 이 값이 같은 겁니다.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분산은 선형 성질이 성립하지 않지만, 만약 확률 변수가 독립이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코베리언스가 0이지만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해서 주의해야 돼요. 코베리언스가 0이라는 게 이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이게 같다고 해서 x 곱하기 y에 대한 기대값은 결합 확률 함수로 기대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적분을 하든 합을 하든. 주변 확률 함수에 대한 기대값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같다고 해서 결합 확률 함수와 주변 확률 함수의 곱이 같겠냐 이 말이에요. 주의해야 된다는 의미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해서 확률 변수가 독립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코베리언스는 언제나 0이다. 리마크에 대한 반례입니다. 기출문제인데 2002학년도 13번 세트형 문항으로 출제됐는데 3개의 문항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문항이 뭐냐면은 주어진 확률 분포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을 했어요. 이미 표를 완성해 놨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 확률 벡터에 대한 공분산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x 곱하기 y에 대한 기대값 계산하고 x에 대한 기대값, y에 대한 기대값. 공분선을 계산하면은 이 값이 0입니다. 즉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분선이 0이에요. 그런데 이 확률 벡터가 독립이냐? 독립이 되려면은 결합 확률 함수가 주변 확률 함수의 곱과 같아야 되잖아요. 코베런스는 0이지만 결합 확률 함수가 주변 확률 함수의 곱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그젬플입니다.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공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변 확률 함수 x를 이용한 x에 대한 기대값 1입니다. 주변 확률 함수 y에 대한 기대값 2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에 대한 기대값은 결합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야 되죠. 즉 결합 확률 분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주어져요. 따라서 공분선은 0이죠. 공분선은 0입니다. 그런데 공분선이 0이더라도 확률 벡터 xy에 대한 결합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주변 질량 함수와 확률 변수 y에 대한 주변 확률 질량 함수의 곱과 언제나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그젬플로부터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2일 때 확률 변수 y가 1일 확률을 구하면은 0인데 확률 변수 x가 2일 때의 확률은 4분의 1이고 확률 변수 y가 1일 때의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결합 확률 질량 함수와 주변 확률 질량 함수의 곱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죠. 따라서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해서 확률 벡터가 독립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이그젬플입니다. 기출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변량 분포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변량 분포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확률 벡터가 주어지면은 이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함수를 이산인 경우에는 joint PMF 결합 확률 질량 함수, 연속인 경우에는 joint PDF 결합 확률 밀도 함수로 하고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결합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변수 x가 함수값 x이고 확률 변수 y가 함수값 y일 때의 확률로 디파인 하죠. 그러면 확률에 대한 공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 확률 함수는 음이 아니면서 확률 벡터의 범위에서의 합이 1이 돼야 되겠습니다. 확률 벡터에 대한 연속인 경우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개념을 이용한다? 누적 분포 함수 개념. 자, 이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것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값 스몰 x 이하이고 이때 확률 변수 y에 대한
함수값이 y 이하인 경우에 대한 확률들에 대한 인테그랄이죠. 적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적 분포 함수가 어떻게 디파인 될 거냐면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범위, 확률 변수 y에 대한 범위, 피적분 함수, 이 피적분 함수가 음이 아니면서 이 피적분 함수의 연속 확률 벡터의 범위에서의 적분값이 1이 될 때 이 누적 분포 함수의 도함수인 피적분 함수를 연속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로 디파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단일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주변 확률 질량 함수, 이산인 경우, 자 그럼 x에 대한 주변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변수 y의 범위에 대한 합이죠. 뭐를? 결합 확률 질량 함수를. y에 대한 주변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변수 x의 범위에 대한 합. 연속인 경우에는 이 시그마가 합이 인테그랄 적분으로 바뀌죠. 그리고 확률 벡터의 독립성은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함수가 주변 확률 함수와의 곱과 같을 때 확률 벡터는 독립이라고 한다. 주의해야 될 것은 확률 벡터가 독립이면 코베리언스, 영이지만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해서 확률 벡터가 독립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 지금까지 다변량 분포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 분포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 하겠습니다.